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비던전의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가 꽉 차서 해상으로 경주 방패장으로 옮겨야 하지만 주민들이 해상 사고 등을 우려해 반대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들이 치료 지원이 끊기면서 스스로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MBC 신년기획, 주요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마무리된 나주 혁신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을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합니다. 주요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마무리된 나주 혁신도시는 올해가 사실상 출범 원년입니다. 아직은 도시 조성 초기라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곳곳에서 기대했던 긍정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바람을 피해 건물 바깥 한쪽에 모여 순서를 기다리는 손님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을 맞아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지만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좀 서둘러서 나오거나 아니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식당 안은 이미 말 그대로 북새통입니다. 여기 이 집이요?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 밖에서. 혁신도시 안팎의 이른바 맛집마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들. 식당 주인들은 혁신도시 효과를 실감합니다. 처음에는 현장분들만 계셨는데 지금은 저녁에 이제 술안주, 술 문화도 많이 되고 형성이 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자체가. 매년 4,000명 이상이 줄던 전남 인구도 지난해에는 감소폭이 1,000명대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주말과 휴일, 서울을 오가는 항공편과 KTX의 승객은 크게 늘었습니다. 모두 혁신도시 이전 효과로 해석되는 이 같은 긍정적인 현상들은 앞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나주 빛가람동의 인구는 3,600여 명으로 이전 기간 임직원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아직은 살 집과 학교 등 기반 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데 3월이면 아파트 2개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는 등 인구 유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두 아파트가 한 2,000여 세대 되니까요. 그때 되면 아마 상반기까지는 한 5,000 정도 넘을 것 같고 하반기 때까지 해서 한 10,00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광전남의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 엔진이 이제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부족한 의료시설과 불편한 교통, 불안한 치안, 빠르게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는데 불편하다고들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오게 하려면 서둘러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는 도로를 따라 가로등이 켜져 있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하지만 주민들의 발길이 뜸한 곳은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가로등이 예전보다는 많이 켜졌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주민들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저녁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직원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치안 문제도 있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야근을 하게 되면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게다가 임시로 운영 중인 파출소도 직원 1명이 주간에 근무하기로 돼 있지만 직원은 없고 파출소 문만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이 잠겨 있는데. 네. 신호등도 전멸 상태가 많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일 오후 6시쯤 혁신도 시내 우정사업본부 앞 도로에서 학원 승합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학원생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한 뒤 운전자들은 운전을 해야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신호등이 전멸 상태다 보니 이를 잘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없다 보니 응급치료를 해야 할 상황이 오면 나주나 광주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응급실을 좀 가봐야 되는 상황까지 돼서 가는데 나주 시내에 있는 중규모 정도 응급실을 찾아가는데도 시간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또 광주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택시비가 3만 원 정도로 물가가 비싼 데다 싸게 장을 볼 수 있는 곳도 나주 5일장을 제외하면 마땅치 않습니다. 김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재료를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데가 시장인 거예요. 시장에 가서 그 장을 보고 김장을 해야 하는데 이게 4일하고 9일이다 보니까.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해 빠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신규 채용권 권고 비율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혜자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지역균형인재법에 맞춰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를 준수해야 지역균형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규모는 17,000여 명으로 기관들이 법을 준수할 경우 6,000여 명의 지역인재가 채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비던전의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가 꽉 차서 더 이상 저장할 데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원전 측은 폐기물을 경북 경주의 방패장으로 옮기려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비돈전에서 사용된 작업복과 필터, 기체 폐기물 등을 저장한 중저준위 폐기물입니다. 사용이 끝난 해결료보다는 오염도가 덜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저장소가 거의 다 찼습니다. 한비돈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난 1986년 이후 30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중저준위 폐기물이 22,700드럼으로 이제 저장 공간이 불과 4%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저준위 폐기물 저장소가 꽉 찰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올해 12월입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셈이죠. 그런데 이 폐기물 저장 공간이 확보가 돼야 원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한비돈전은 이 폐기물을 전용 운반 선박에 실어 경북 경주의 방패장으로 옮길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보다 안전해서 동해안 쪽의 울진과 고리 원전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광 지역 주민들은 그럴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용 선박이 2,600톤이나 되는 대형 선박인데 원전 앞바다는 수심이 깊지 않아 접근이 힘들고 또 준설을 한다 하더라도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섬이 많은 복잡한 서해안과 남해안의 바닷길을 과연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2,600톤이나 되는 이 거대한 화물선이 5톤이나 10톤짜리 배도 이렇게 걸리는데 이것을 자기들은 말로만 이렇게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주민들은 납득할 만한 대책 없이는 폐기물 저장소가 다 차면 가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업발전 개시 이후 30년 동안 한 번도 폐기물을 반출한 적이 없었던 한비돈전. 옮겨야 된다, 안 된다를 놓고 올 한해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의 균열이 간 한비던전 3호기 원자로 헤드 교체 작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존 원자로 헤드보다 우수한 재질인 알로이 690으로 만들어진 새 원자로 헤드는 어제 낮 3시 원전 3호기 경납 건물로 들어갔으며 3호기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인 오는 3월 17일 전까지 교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폐기될 원자로 헤드는 한비던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인 종합 정비 공작 건물로 옮겨지고 오는 2017년에 한비던전에 지어질 대형 폐기물 처리 시설로 최종 옮겨질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을 오늘 실시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378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 경선을 의원회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박지원 후보가 과반 득표를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박주선 후보가 이인영, 조경태 후보를 제치고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을 찾는 요우커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중국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광주 MBC 신년기획. 오늘은 광주와 전남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왜 적은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골프 여행객을 전문적으로 목격하는 상해의 한 여행사. 상해와 절강성, 강서성 일대에서 매년 250명 이상의 골프 여행객을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룩한 지난 2010년 이후 부가 축적되고 골프 인구가 늘면서 해외 여행의 고급화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所以价格不成为这个高端人打高尔夫人群的一个理由，但是呢，就是说现在一般的我们高尔夫不是走向中产阶级跟那个他们就是喜欢去出国。 골프 여행뿐만 아니라 연평균 1억 명에 달하는 일반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중국인들의 여행 패턴도 변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패키지 관광보다는 나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개별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관광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 여우커들이 여행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쇼핑과 문화 체험에 있습니다. 跟团的话就是说比较单一嘛，个人的话比较自由，就是说要是自己喜欢的话，可以重点的就是说多去看一下怎么样这样子。 하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의 관광 현실은 눈높이가 높아진 중국 여행객들을 잡기에는 인프라가 너무 열악합니다. 변변한 호텔뿐만 아니라 쇼핑몰도 없고 풍부한 먹거리를 고품질의 관광 자원으로 포장하려는 노력도 부족합니다. 一个人买了100多件衣服带回来，我觉得这是他成为一个去海外旅游的一个原因，就是购物。 좋은 음식, 또 그런 그 특색 있는 또 그 숙박 시설. 그런 것도 체험하게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아마 부가가치가 있는 관광 산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은 570만 명으로 전년보다 40% 이상 증가했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을 방문한 요커는 15만 명으로 3%에 불과합니다. 면세점 같은 쇼핑 시설과 숙박 시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프리미엄 관광으로 연결시키려는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면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영원한 관광 변방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호남대학교가 쌍촌 캠퍼스를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호남대는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에 쌍촌동 캠퍼스와 충남 천안시 선거업 토지를 일괄 매각하겠다고 공고했고 최저 입찰가로 1,086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입찰서 제출이 오늘 마감되는 가운데 그동안 국내 대형 건설사와 지역의 주택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 예정지로 쌍촌 캠퍼스에 눈독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입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 군부가 옛 도청 앞에서 서구 농성광장으로 옮긴 시계탑이 5.18 35주년을 맞아 제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시계탑 이설은 오늘 진행되고 복원 작업이 끝나면 오는 27일에 제막식이 거행됩니다. 시계탑은 복원 과정에서 매일 오후 5시 18분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리도록 제작됩니다. 어등산 리조트가 광주 도시공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어등산 골프장은 짓기로 약속한 골프텔 건설 불이행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등산 리조트는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골프장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어등산 리조트는 사업 부지 기부를 조건으로 골프장을 운영토록 한 법원 조정이 부당하다며 광주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식품은 돼지고기와 소고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가 전체 단속 건수의 2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비중도 20%에 이르렀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함으로는 식당이 6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다가 적발된 비율보다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제 오후 2시쯤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역시 그제 오전에도 광주시 서구 매월동의 한 식품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들이 치료 지원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수색과 구조에 나섰던 잠수사들은 남은 상처를 스스로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해경의 요청으로 세월호 수색 작업에 동원됐던 경력 20년의 민간 잠수사. 잦은 수색에 어깨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망가졌고 정신과 치료도 진행 중이지만 해가 바뀌면서 치료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180도 날려졌죠. 180도 진짜. 날짜를 딱 정해두고 그 날짜 안에 붙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함께 투입됐던 다른 민간 잠수사 역시 지원 중단으로 치료를 끝낼 수 없어져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 일을 못하고 지금 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치료까지 지원까지는 중단돼가지고 그 좀 생활적으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상 잠수사에 대한 진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지난해로 효력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특별법 발효를 기다리다 생긴 일시적 공백이라고 밝혔지만 특별법이 잠수사에 대한 보상 계획을 담고 있는지 역시 불분명합니다. 공백 기간 동안은 지금 그 연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연장을 하려면 다시 특별법 의결이 필요해요. 목숨을 건 수색 작업에 잠수사들을 동원했던 정부가 무책임하고 체계 없는 지원으로 한 번 더 잠수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스포츠데이입니다. 지난 시즌 광주FC가 기적의 승격을 일궈내며 많은 축구팬들에게 감동을 안겨줬죠. 광주FC의 샛별들인 광주 금호고 축구부 학생들도 지난 시즌 K리그 주니어 무대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그 영광을 함께 했는데요. 우승의 주역 나상호 선수를 소개합니다. 빠른 스피드로 공을 가로채 정확하게 골문을 향해 쏩니다. 금호고 축구부의 골잡이 나상호 선수. 올 시즌 절정의 골 결정력을 자랑하며 공격의 최전방에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전국대회 팀 우승과 함께 득점왕,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하며 K리그 주니어 최우수 선수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18경기에 출전해 22골 기록. 최소 한 경기에서 한 골 이상을 넣은 겁니다. 한 경기마다 골 넣었지만 근데 못 넣을 때도 있었는데 그 다음 경기에 2골, 3골 정도 넣을 수 있어서 득점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 선수는 프로 무대가 아닌 대학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더 많은 경기 경험을 쌓고 성장해 고향팀으로 돌아오겠다는 각오입니다. 해외로는 메시 선수고요. 일단 체구가 작은데도 그만큼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작지만 다부진 체격의 나상호 선수. 한국의 메시가 되겠다는 당찬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부 리그에 오른 광주FC가 오늘부터 2015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광주FC는 오늘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새해 첫 만남을 갖고 본격적인 동계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번 동계훈련에는 11명의 2015 시즌 신인들을 포함해 32명의 선수가 참여합니다. 체력훈련부터 전술훈련, 실전훈련까지 이어지는 세 차례의 훈련은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수영 스타 정다래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여수 출신의 정다래 선수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평영 2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깜짝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부상과 재활이 반복되며 예전의 기량을 되찾지 못했고 결국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정다래는 자신의 이름을 딴 수영 교실을 열고 꿈나무 지도자로 새 삶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시가 자치구와의 인사교류 문제로 난항을 겪던 서기관급 이상 공직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어제자로 단행된 전보 인사에 따라 시의회 사무처장의 위기란 이사관이 임명됐고 문화관광 정책실장의 김효성 부이사관, 안전행정국장의 정민공 부이사관, 도시재생국장의 안치환 부이사관, 경제산업국장의 유용빈 부이사관이 발령됐습니다.
준국장급인 대변인에는 김준영 서기관, 안전정책관에는 타태선 서기관, 시의회 총무담당관에는 최상윤 서기관 등이 임명됐습니다.